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요. 말 그대로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 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혁명과 에너지 패러다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는 거 일상에서도 다들 체감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거대한 AI의 물결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전기를 빨아들이는 에너지 블랙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분석에서는 전 세계적인 전력 대란의 원인부터 한국이 마주한 뼈아픈 현실, 그리고 마침내 봉인이 해제되는 태양광 규제 혁신까지 데이터와 팩트를 통해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무시무시한 숫자 하나 던지고 갈게요. 945 테라와트시. 감이 좀 오시나요? 이게 바로 2030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꿀꺽 삼켜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소비량입니다. 인공지능의 두뇌를 팽팽 돌리기 위해 필요한 전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단순히 전기를 조금 더 쓴다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전력 먹는 하마가 탄생해버린 겁니다. 일반적인 전력 수요도 연평균 3.6%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체도 전기가 엄청나게 새로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쪽을 보면 상황이 진짜 심각합니다. 무려 연평균 15%씩 폭발적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일반 전력 수요 증가 속도의 4배가 훌쩍 넘는 겁니다. AI 인프라가 미친 듯이 팽창하면서 전 세계 전력망이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으니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을 짧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글로벌 재생에너지 대전환 흐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뼈아픈 현주소, 그동안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숨겨진 규제, 이격거리, 그리고 마침내 이 봉인이 풀리면서 시작될 태양광 대확산 시나리오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AI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밥을 주기 위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대전환, 그 치열한 현장으로 가보시죠. 요즘 글로벌 기업들 움직임 정말 심상치 않죠? 아리백 캠페인 다들 아실 텐데요. 기업에서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약속이잖아요. 2014년에 겨우 13개 기업으로 소박하게 시작했는데 2025년 지금은 구글, 애플, BMW 같은 공룡 기업들을 포함해서 무려 443개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환경보호 캠페인 수준이 아니에요. 폭발하는 데이터 수요를 감당하면서 글로벌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한 기업들의 필수 생존 조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청정에너지에 국가적 역량과 돈을 그야말로 쏟아붓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당장 2026년부터 탄소국경 조정제도, 즉 CBAM을 시행해서 무역 장벽을 현실화하죠. 영국은 클린파워 2030을 밀어붙이고 있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2025년 1월부터 새 에너지법을 도입해서 재생에너지를 최우선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전 세계가 그냥 재생에너지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이렇게 전 세계가 뛰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좀 아프긴 하지만 객관적인 숫자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딱 놓고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이 37.1기가와트, 발전량 비중은 9.8% 수준이거든요. 물론 그동안 열심히 끌어올린 결과지만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2024년 기준 OECD 국가들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무려 34.4%입니다. 독일은 56%를 넘겼고 미국도 23% 수준이에요. 우리의 9.8%라는 숫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하면 갈 길이 한참 멀죠. 아리백 맞춰야 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 목표치 엄청 공격적이잖아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무려 1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는 게 국가 목표입니다. 현재 37.1기가와트에서 불과 몇 년 안에 덩치를 3배 가까이 키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기존 방식대로 점진적으로 늘려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폭발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보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길목을 떡하니 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부터 치워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섹션, 바로 그 숨겨진 규제, 이격거리입니다.
이게 대체 뭐길래 태양광을 이렇게 꽉 막고 있었던 걸까요?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봅니다. 이격거리라는 단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태양광 패널 같은 걸 지을 때 도로나 주택가에서 무조건 일정 거리 이상 뚝 떨어뜨려서 지어야 한다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입니다. 주민들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생기긴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산도 많은 곳에서 이 거리 제한을 깐깐하게 다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상 발전소를 지을 땅이 거의 남아나질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주 치명적인 족쇄였던 겁니다. 그럼 이 족쇄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냐? 57%,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에서 무려 129곳이 이런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동네에서 저마다 제각각인 거리 제한을 두고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꽁꽁 막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당장 AI 전략을 구하느라 명운을 걸고 있는데 왜 이런 파편화된 지역 단위의 조례 하나에 국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춰서 있어야만 했을까요? 이 모순, 이 답답한 불균형이 바로 한국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질질 끌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꽉 막혀있던 숨통이 마침내 트이는 순간이죠. 지긋지긋한 이격거리 규제가 폐지되면서 펼쳐질 태양광 대확산의 시나리오를 드디어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법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된 개정 재생에너지법이 2026년 3월에 공포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이제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제한 같은 거 두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역사 보존 지역 같은 아주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지자체가 마음대로 장벽을 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건물의 지붕형 태양광이나 주민 참여형 사업, 자가 소비용 태양광은 아예 이격거리 설정을 못하게 대못을 확 박아버렸어요. 규제의 족쇄가 탁 풀리면 가장 먼저 어디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산업단지의 그 넓은 지붕들, 그리고 농촌의 탁 트인 농지입니다.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나 거리 제한에 막혀서 텅텅 비어있던 공장 지붕들이 드디어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시원하게 열렸습니다. 동시에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까지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농지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마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연쇄 반응이 화르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내 태양광 보급 확산 속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정부도 이런 규제 완화 타이밍에 맞춰서 가속 페달을 팍팍 밟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 부급 목표를 7.5기가와트까지 대폭 끌어올렸고요. 당장 2026년부터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할 때 지원해주는 범위를 기존 200kW에서 무려 5배나 늘어난 1000kW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농촌 지역도 영농용 태양광 시공 기준을 법으로 쫙 정리해서 농가들이 이른바 햇빛 연금으로 쏠쏠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줄 계획입니다. 규제는 날리고 인센티브는 더하고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 아닙니까? 자, 부지는 넉넉하게 확보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효율이죠. 한국이 또 기술력은 세계 최고잖아요. 차세대 초고 효율 텐덤 태양전지로 이 한계를 다시 한번 돌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는 한계 효율이 27% 언저리였는데 국내 연구진과 기업이 만든 건 파일럿 양산에서 벌써 30.2%, 초기 효율로는 무려 33.1%라는 압도적인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격거리 폐지로 쫙 열린 공장 지붕이랑 농지 위에 이 괴물 같은 고효율 패널들이 깔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전력 생산량 정말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인공지능 시대가 몰고 온 전례 없는 전력 가뭄의 압박, 그리고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
오랫동안 우리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이격거리라는 해묵은 규제를 마침내 끊어냈습니다. 규제가 거친 널찍한 대지와 지붕 위로 세계 최고의 고효율 패널들이 덮이기 시작하는 2026년. 과연 우리 한국은 이 쏟아지는 눈부신 햇빛을 동력 삼아서 다가오는 AI 혁명의 중심에서 강력한 에너지 주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거대한 에너지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이 짜릿한 시작을 여러분도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